올해도 쌀 수확량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소비는 수확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미흡한 쌀 수급 정책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광양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철도 이용률이 크게 낮습니다. 경전선 광양역이 있지만 승객들의 활용도는 미미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둘러싼 과열 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섬 지역은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해저관로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쌀의 날인데요. 올해도 쌀 생산이 대풍년을 맞으면서 재고가 줄지 않다 보니 폭락한 쌀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미흡한 쌀 수급 정책으로 쌀값이 폭락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도사동에 위치한 미곡 건조장. 본격적인 햅쌀 수확 시기에 들어섰지만 지난해 수확된 쌀이 아직 팔리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쌀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농협은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의 29%인 161곳. 쌀 초과 생산으로 정부는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0kg당 5만 6천 원에 달했던 쌀 가격도 4만 4천 원 선까지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적절치 못한 쌀 격리 조치 시기와 방법이 쌀 수급 조절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쌀을 사들인 시기가 너무 늦은 데다가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이뤄져 도리어 쌀값 하락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순천농협은 수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쌀 수급 조절 실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쌀 시장 격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격리 방식도 최저가 낙찰이 아닌 정해진 비축미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비축 수매 가격을 적용해서 바로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 쌀이 남아돌자 오늘 순천에서는 쌀 재고 소진을 위한 소비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농협 등 농업 관련 단체들은 시민들과 인근 상가를 방문해 지역 브랜드 쌀을 직접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쌀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추가 시장 격리와 쌀 수급 관련법 개정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의회도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행대로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열차 운행 횟수가 증가하면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소음과 진동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미 전철화가 진행된 남원과 광양시는 도심 관통 노선을 외곽으로 이설한 바 있다며 현행 개발안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넉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면서 지자체의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답례품을 둘러싼 과열 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법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민들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액을 감면해준 만큼 지방에다 기부를 하도록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면서 제도 시행 넉 달을 앞둔 지금까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하고 또 홍보까지 해야 하는 지자체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촉박하게 됐습니다.
조금 힘들었죠. 지금 마음으로는 급해 죽겠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내 각 지자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답례품입니다. 기부된 금액의 30%까지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답례품에 따라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답례품이죠. 실질적으로는 답례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특정한 지자체로 몰릴 수도 있고 기부 금액이 지자체의 살림살이와 실적으로 연결되고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관련해서 재정을 이렇게 좀 확충하자는 의미가 큰데 답례품에 너무 지금 이목이 쏠려가지고 제도의 본 취지를 지금 흐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진행된 연구 용역 결과 전남 지역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430억 원 정도로 추정됐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제로는 80억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제도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에 넘어선 가운데 전라남도가 치료제 처방률 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예방의학 전문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관리지원단 자문회의를 진행했으며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위중증 병상을 확충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물품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와 순천과는 달리 광양은 철도 교통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전선 광양역이 있긴 하지만 인구 15만 도시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수십 명에 그치고 있다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논과 비닐하우스 사이로 쭉 뻗은 철도. 광양읍 도월리의 외딴섬처럼 자리한 광양역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열차는 분주히 광양제철선을 오가지만 사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포와 부산 부전을 잇는 경전선 무궁화호가 평일 하루 8차례 정차하고 주말에는 남도 해양열차가 2번 더 멈춰섭니다. 지난 2011년 자리를 옮겨 새로 문을 열었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은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39명만이 열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광양에서 경남 진주로 통학하는 대학생이 승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양읍을 지나 역에 내리는 2번 버스가 전부인데 이마저도 하루 12회 운행에 그칩니다. 동광양에서 바로 닿는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버스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그 열차 오는 시간이랑 시간도 안 맞고 해서 항상 올 때 택시를 타고 오거든요. 근데 또 거리도 있고 하니까 최소 한 4, 5천 원 나와가지고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순천역에서 KTX를 이용하거나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수와 순천에 비해 광양이 철도망에서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KTX를 유치해야 한다는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역 정치권에 지속해서 관련 요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제 관광 문화가 침체되어 있는데 관광객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 또한 컨테이너 분호나 제철소 이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들도 쉽게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4월 경전선 광양진주 간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양역이 화물 운송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교통거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회에 견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여수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와 관련해 다양한 시현안 안건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이 의결됐고 시민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10분 발언도 있었지만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만큼은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의원 각각이 독립된 의결기구로서
시민들의 대리에 의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초선 시의원들의 일부 의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한 태도와 발언은 시민들에 대한 결례라고 논평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여수 에코국제음악제가 오는 28일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6년부터 범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제에는 김소진 총예술감독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들이 출연합니다. 출연진들은 음악제에서 몰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등 전통 클래식부터 쇼스타코비치의 실내 교향곡 다단조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비교적 선선했던 아침이 지나고 한낮 기온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 구름 많았습니다. 내일은 한때 비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광양 23도, 여수 24도로 시작해 동부 지역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22에서 32도, 목포는 24에서 31도로 습하고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해상은 구름 많고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파도는 먼바다 포함 최대 1.5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5m에서 11m 사이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새벽 1시 9분, 간조 시각은 아침 7시 32분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부터 일부 지역에 비 오면서 주말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다소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중부권의 물폭탄과는 달리 전남 지역은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의 물사정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해저관로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앞표도와 매화도 사이에 드넓은 갯벌과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해저면 수십 미터 아래를 굴착해 두 섬을 잇는 작고 긴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에 상수도관을 넣어 매화도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지금 1단계 공사 진행률은 97%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수 시점은 10월 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저 터널은 앞으로 암태도까지 연결돼 자은도와 안좌도 등 신안 중부권 섬들이 물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상수원 바닥에 드러난 완도, 넙도. 지난 봄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만 수돗물을 받을 수 있어 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제철을 맞은 섬 관광산업도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네, 가뭄이 들면 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통을 사다 놨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받아갖고 쓰고 있어요.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보길도와 노하도, 인근 작은 섬에 해저 관로가 건설됩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해저 관로를 통해 이들 섬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공사비는 4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달리도와 율도, 고흥 등량도와 상하 화도에도 상수도 해저 관로가 설치됐고 무안탄도는 내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조상대대로 하늘만 쳐다보며 물 걱정을 달고 살았던 섬 주민들. 해저 관로를 통해 육지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음껏 받아 쓸 수 있는 별천지 같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와 전남대학교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대학교는 도시재생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시 도시재생 정책사업 가치 공유 및 협력,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발굴 등을 약속했습니다.